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밤새 나누는 뜨거운 대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 그리고 24시간 끊이지 않는 연락을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냉정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화끈한 감정의 정체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 뇌가 뿜어내는 마약, 즉 도파민의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로맨스 영화나 SNS에서 봐왔던 그 찬란한 순간들은 사실 사랑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상들이 당신의 연애를 망치고 당신을 평생 외로움의 굴레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자극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죠. 당신의 연애가 늘 3개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거나 설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라며 도망치듯 이별을 반복했다면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자극을 사냥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연애 세포를 깨우는 달콤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걷어내 드릴 겁니다. 왜 당신의 헌신은 늘 상처로 돌아왔는지, 왜 매번 나쁜 사람에게만 끌렸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 진짜 사랑이라는 놈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두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진짜인지 구별하는 눈. 둘째,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절대 대체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되는 법.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알던 사랑의 정의는 오늘부로 폐기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환상은 바로 도파민의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반의 그 떨림, 휴대폰 진동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뇌가 비명을 지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중독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도박꾼이 슬롯머신을 돌릴 때 느끼는 쾌락과 당신이 썸을 타며 느끼는 그 짜릿함은 뇌의 같은 회로를 사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당신은 24시간 연락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건 상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락이 끊겼을 때 찾아오는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상대가 1시간만 답장이 없어도 불안해지고 머릿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결핍을 상대라는 마약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노예 계약입니다. 심지어 잠자리조차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의 대화는 본능의 영역이지 영혼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극은 반복될수록 무뎌집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건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중독의 속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자극들을 사랑의 척도로 삼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자극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순간, 즉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 이른바 권태기가 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우린 이제 끝인가 봐. 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연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가짜 사랑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극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상대의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의 결핍을 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가장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당신 곁을 지키는 힘은 설렘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빠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숙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랑은 서 있는 것입니다.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상대의 손을 놓지 않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상대의 무엇을 사랑했나요? 그 사람이 주는 선물, 그 사람의 화려한 외모,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추켜 세워줄 때 느끼는 우월감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춰주는 멋진 당신의 모습을 사랑한 겁니다. 이걸 자기애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그저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한 소모품이었을 뿐이죠. 진짜 사랑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창밖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온전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일이죠. 그가 가진 상처, 그가 가진 지질함, 그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사랑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가짜의 껍데기를 다 벗겨냈으니 진짜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도파민이 폭죽처럼 한순간에 터지고 사라지는 자극이라면 옥시토신은 은근하게 타오르며 온기를 유지하는 격난로와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행복한 부부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설레서 오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저 사람의 편이 되어주겠다 라고 매일 아침 결심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 사랑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낭비를 막아줄 3단계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행동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야 다정한 말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도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비수를 꽂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피곤해 죽을 것 같은 퇴직길에도 상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미는 것. 즉, 내 기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가치관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 매핑, 밸류 매핑입니다. 상대의 외모, 재력, 유머, 감각 같은 뷰리문입니다. 상대의 뷰공이 표면적인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건 그 사람의 결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죠. 당신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울고 있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내심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급진적 일관성입니다. 사랑은 100점짜리 이벤트 한 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1점짜리 다정함이 365일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죠. 밤늦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사소한 습관을 기억해주는 것, 그리고 단점이 보일 때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사소한 반복이 모여 신뢰라는 거대한 성벽을 만듭니다. 이 성벽 안에서는 설렘이 사라져도 공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가짜 사랑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사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원을 가꾸고 있나요? 사냥은 한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정원은 평생의 풍요를 약속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덮을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 99%가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랑의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그 진실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설레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며 정서적인 도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비로소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사람을 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화려한 시작과 비참한 끝을 무한히 반복하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냉소적인 말로 스스로를 방어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마음은 딱딱해질 것이고 결국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온전히 내보이지 못한 채 군중 속의 고독을 씹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는 폭풍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닻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황이 최악이라도 나는 이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 확신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숭고한 안정감은 그 어떤 도파민의 파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화를 선물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수많은 장점 뒤에 숨겨진 떨리고 불안한 그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너의 그 어둠까지도 함께 짊어질게.
만약 지금 혼자라면 미래의 당신을 찾아올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세요. 나는 너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무너질 때 너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진짜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닦아주는 손길보다 그 눈물이 흘기까지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주는 그 마음의 근육을 기르십시오. 당신은 이제 사랑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심은 그 작은 인내의 씨앗은 머지않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숲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랑을 선택하기로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나만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경험과 다짐들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커다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가짜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공부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간단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구원할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